김혜경 씨 그 법카 문제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범죄일 수 없죠. 네. 그거. 네. 범죄일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범죄라고 그러고 이번에도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 벌금 300만 원형을 구형했어요. 아니 그 1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은 뭡니까 그게? 아니 뭐 그 지들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했다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같은 잣대를 예.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모두에게 적용해 보자. 예. 그럼 대한민국은요. 예. 지금까지 정치했던 사람 다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 그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게 저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사람들을 매수하려고 하면 네. 일단 좀 비싼 거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샌드위치 싶어요. 뭐 그런 거를 빼서 아니 그래. 그냥 실무적인 식사 자리였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뭐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뭐 그 금액으로 보나 네네. 그다음에 선거법이나 뭐 이런 거를 위반할 뭐 의도 하여튼 아니 뭐 제가 말하는데 또 제가 그렇죠. 정말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이거 되죠. 평가할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네. 정말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한데 막무가내로 트집 잡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 그 가족에 대해서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그건 조국 대표 일가도 마찬가지였는데 같은 잣대를 다 같이 들이대보자. 그럼 검사들에게 들이대보자. 네. 그럼 검사들 전부 다 옷 뺏길 수 있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럼 받아 처먹은 저 특활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따질 것들이 많죠. 아니 뭐 어떻게 영수증은 밖에서 먹은 영수증만 다 인쇄가 지워지고 예. 구내 식당에서 먹은 영수증은 튼튼하게 인쇄가 남아 있고 뭐 이런 아니, 이 거 새끼들 없죠. 정말 너무 이거 진짜 뭐 굴비 엮듯이 엮어보면요. 비루해요. 뭐 2,000명 이상 구속시킬 수 있어요. 검사들만. 검사들이 2,000명인데. 네, 그러니까 다 구속시킬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관들도 쭈르륵 늘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특활비는 철저히 감추고 있고 현금으로 다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이 이 용이 주도한 범죄자고요. 그 업무 추진비 갖고 어떻게 썼나 봤더니 막 그냥 몇백만 원짜리 고기를 처먹질 않나. 아니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돼요. 너는 봐줄 테니까 네 동료들 것만 불어라. 그러니까 몇백만 원짜리 그러면은 고기 처먹고 불인간들이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 그 동료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는 봐줄 테니까 딴 놈들만 불어라. 그래가지고 엮어가지고 탁 보내면요. 예. 한 방에 6,000명 정도 보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얻어 처먹은 인간들까지 해서. 자, 나경원 드럼통 그 인스타그램 게시물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역풍이 일고 있습니다. 너무 유치해. 사실은. 저는 정말 구독자 여러분께 죄송하고 네. 우리 이사장님께도 죄송한데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 드럼통? 뭐 하자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 이제 말하자면은 그 어떤 사람을 살상할 때 드럼통에다 집어넣고 한다는 거죠. 무슨 괴기한 영화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이재명이다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누굴 죽였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수사받는 와중에 이재명 관련한 그 수사를 받는 와중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검찰이 죽인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씌워요. 미친놈들이. 근데 하여튼 좋은데 미친 놈은 아닌데 하여튼 그게 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드럼통을 보여준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학에서도 기표, 기 뭐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말이에요. 뭘 딱 보면 예. 기표를 보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나경원은 정말 문제네요. 예. 드럼통을 보고 저도 모르겠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이사장님 설명을 듣고 나면 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내란을 벌인 세력들이 네. 마지막 순간까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옹호하고 네. 관저에 들어가가지고 나경원도 대통령 한번 나와 하니까 우쭐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나온 나경원이 예. 진짜 정말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예. 말 잘 만들었어요. 예. 이럴 때 쓰는 말이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이죠.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 뭔 소리예요? 윤석열 정권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이태원 참사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경원 뭘 했어요? 자기 지역구에서 이태원 멀지도 않아요. 네.
아니, 그렇죠. 어떻게 염치도 없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진짜 단체로 지금 실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성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맥락에서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과 관련해서 니들이 열심히 떠들어댔던 온갖 이런 뭐 스캔들들 다 압니다. 다 알고 법원에도 가져갔지만은 법원에서 지금 현재 제로야 제로. 이재명 그 유죄 판결이 제로라고 1심 2심 다 합쳐서 이런 와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악마와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하여간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게끔 한다. 그렇게 의혹 제기하는 인간들 자체가 국민들한테 그 신임을 잃어요. 근데 이 나경원 씨가 왜 저러는 것 같으세요? 저는 빠루의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빠루의 답이 있습니다. 네, 그럼 빠루 때문에 이 양반도 지금 발버둥 또는 몸부림을 치는 상황이에요. 이 발버둥. 아니 어떻게든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뒤로 밀어놨잖아요. 계속. 그렇죠. 예. 그게 5년인가 6년째인데. 예. 근데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또 지난번에 재판이 또 있었어요. 그럼요. 재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재개되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어느 그리고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국회 성진화법은 양형이 세요. 그래서 한 5, 6년 나올 거야 아마. 5, 6년 나오면 당연히 의원직은 내놔야 되고 의원직 내놓고 엔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감옥에. 네. 예. 근데 이 양반 판사했던 분이잖아요. 예, 남편은 현직 판사고. 그렇죠. 그런데 감옥 가면 정말 좀 슬프죠. 하여튼 뭐 케어도 안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성으로 자기 상태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국면에서 나경원이 보여줬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태도들 있잖아요. 막 네. 소리 지르고 막 개짜증 비슷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계속 저 사람 네. 왜 저렇게 밉상일까? 근데 빠루 때문에 쫄려 있는 사람의 극렬한 몸부림 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드럼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빠루예요. 빠루. 예. 정말 참 지저분합니다. 근데 정치를 어디서 배웠는지 그 판사식이나 된 사람이 서울 법대 나왔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법대 나왔다는 사람들이 예. 내란 일으키고 지금 알박기 하고 막 예. 헌재 들어가지고 분탕질 치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판사식이나 한 사람 중에 김기현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러네. 그런 거 얘기하면은 이제 틀려요. 대한민국은. 알겠습니다. 엘리트라는 말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예. 이번 내란 국면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육사 나온 친구들이 예. 경찰대 나온 친구들이 예. 서울 법대 나온 친구들이 합작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을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네. 아니 그 윤석열이가 관저에서 나와서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아크로비스타 들어가면서 그 주민들한테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딴 소리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인데 그것도 몸부림인데. 그것도 병이긴 해요. 병이긴 예. 한데 뭐 자기 애고 뭐 망상 병이고 이런데 네. 그 병은 사실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죽어야 고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고요. 뭐 네. 그렇게 살라고 그래야죠. 뭐. 예. 그런데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역사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 예. 한 번도 국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 예. 한 번도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 예. 그냥 뻥치고 노가리 치고 술이나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 글쎄 말이에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 예.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근데 이 사람은 감옥 가서도 그럴 거예요. 어. 뭐 그러잖아요. 대통령 3년 하나, 5년 하나 뭐 다 똑같지 않잖아요. 자기만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파면돼서 쫓겨나는 그러니까 해고된 거잖아요. 예. 다른 것도 아니라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예. 비참한 날이잖아요. 예.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이기고 누굴 이겨요? 뭘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질환이죠. 지금 윤석열 머리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감옥에 다시 들어갈 것까지는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나 정권이 나한테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사면복권 시켜주면 풀려난다. 요 생각에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왕 노릇한다, 상황 노릇한다 이런 생각을 네. 뭐 부부가 하겠죠. 근데 상황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파면된 상황이고 네.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만약에 만에 하나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윤석열 말을 따를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예. 예를 들어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개도 숙이고 그렇지. 국민께 죄송합니다 하면 기만적이었지만 네,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박근혜 당이 야당이 됐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예.
좀 이렇게 아유 저 건강도 안 좋고 이렇게 좀 읍소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윤석열처럼 저렇게 고개 뻣뻣이 쳐들고 뭐 빨간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까불면 네. 국민들이 그걸 또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이고 저 친구는 안 되겠네. 네. 예? 그다음에 어제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란 극복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네. 내란을 극복하고 다시는 그런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윤석열은 절대로 사면하면 안 되는 그렇지. 거예요. 예. 어제 그 법조인답게 이재명 후보가 수사하는 이유, 예. 형벌을 주는 까닭 이런 네. 거를 설명을 했어요. 네. 특별 효과, 뭐 일반 효과 그래가지고 특별 효과는 응보라고 그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응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혼내줘야 돼요. 나쁜 짓 하면 혼내줘야 돼요. 그렇지. 또 일반 예방 효과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처럼 하면 인생 박살 나는구나. 그런 교훈을 분명히 보여줘야 남겨줘야 됩니다. 돼. 사실- 이건 역사적 책무입니다. 이건 예. 뭐 법률적으로도 그게 중요하지만 네.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또 네. 헌법 질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요. 네.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온다. 끝. 논의가 불가능하다. 네. 이건 국민적 합의가 돼야 되고요. 저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내란 세력이 뭐 까부는 거. 그 저기 헌법을 개정해서 하나만이라도 그 내란 범죄에 저지른 사람은 절대 사면 못한다. 이거라도 한 줄 넣었으면 좋겠어요. 난 그 개헌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네. 예. 그리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윤석열은 사면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 뭐 국힘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지만 다음번에라도 국힘이 집권해서 네. 윤석열 사면하면 네. 국민들은 진짜 본격적으로 싸울 겁니다. 네, 그건 뭐냐면 그럼요. 예. 이런 나라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네. 5.18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네. 5.18의 희생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의 복귀, 그건 뭐 사저로의 복귀도 마찬가지로 복귀인데 윤석열에 대한 사면은 역사가 거꾸로 간다는 걸 얘기하고 민주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네. 우리 착한 국민들이지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저기 오창익 국장님 감옥 내에서의 인권에 대해서도 뭐 많은 그 관심과 또 캠페인을 전개해 오셨는데 이제는 파면당한 이후의 윤석열의 수감 생활을 한번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석열은 뭐 상태가 좋죠. 이기고 들어왔잖아요. 자기 양심수예요.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정신 승리가 아주 보면, 오지는. 네. 오늘 점심에 뭐가 나올까? 네. 뭐 그리고 점심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감옥 생활 잘할 거예요. 아마 체질일 것 같고요. 근데 대통령직이나 했던 사람이니 어쩔 네. 수 없이 독방을 줘야죠. 독고시를. 그 독방을 주는 기준이 뭡니까?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뭐 주먹구구식이긴 한데요. 예. 독방을 주면 수용 생활이 좀 낫죠. 예. 홍고방에 들어가면 정말 힘든데. 너무 힘들지. 네. 근데도 그렇게 독방 있다가 도저히 독방에서는 외로워서 못 있겠다. 혼거방 넣어달라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전방이라고 그러는데 방을 바꾸는 걸 전방. 예. 교도소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전방이거든요. 방 네. 바꿔 달라는 거예요. 같이 예. 사는 사람이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근데 홍고방 가면 뭐 빤하잖아요. 예. 여러 재소자들이 있는데 네. 어떤 방은 15명씩 자거든요. 예.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예. 칼잠을 잔다고 하죠. 등치 큰 놈이 들어왔잖아요. 예. 싫죠. 이제 그래도 말이 또 좀 많아요. 2명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말을 예. 2시간 중에 1시간 59분 혼자 떠들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소자 중에 정의감 있는 사람이 예. 교도소에서 범죄 저지르는 걸 은어로 추가 뜬다고 그래요. 추가 뜬다. 추가로 추가가 뜬다. 추가 뜬다. 내가 추가 뜨는 한이 있더라도 예. 저놈을 응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구타 유발자죠. 구타 유발자. 생각하기도 싫어요. 우리 저 윤석열이가 좀 정의감 있는 어떤 재소자한테 그 인생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는 단호히 사형 반대합니다. 선고도 반대하고요. 네. 집행도 반대합니다. 잘 모르시지만 네. 사형은 단박에는 괜찮은 형벌 같아 보이지만 일부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거보다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게 훨씬 더 그게 더 가혹하다. 그럼 네. 왜냐하면 사형수들이 자살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들 언제 많습니다. 내가 저기 죽든지
뭐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뭐 기다려서 이렇게 초조하게 사느니 그냥 아니 초조한 거보다 그러니까 수영 생활이 힘든 거예요. 쭉 그냥 계속 감방에 있어야 되고 끝까지잖아요. 사형수는 그야말로 예. 무기도 끝까지인데 사형은 더 끝까지일 거 아닙니까? 그 사형수하고 일반 그 재소자하고 다른 점이 나갈 희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결수거든요. 미결수라는 건 이제 형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사형수는. 그렇죠. 그 기결수여야 뭐 나가서 노역을 한다든지. 뭐 그렇죠. 그때 교육을 받는다든지 네. 뭐라도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뭐 기본적인 운동은 할 수 있는데 네. 최고수라고 부르는데 사형수는 네. 최고수 미결수는 수영 생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형수 자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나은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아니, 그래서 예. 뭐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사형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예, 윤석열은 무기형으로 살려야 예, 저는 된다. 사실은 사형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상징적인 의미로 두 번 다시 계엄이나 쿠데타를 꿈꾸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문명 국가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네. 이런 악랄한 독재자, 이런 악랄한 범죄자도 예. 사형시키지 않는 문명국임을 보여줘야 돼요. 예, 뭐 그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근데 꼭 서울 구치소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기 청송 이런 데 갔으면 좋겠어요. 공기 좋은 데. 청송은 공기가 좋습니다. 공기가 좋아서. 네. 그래도 오히려 청송보다는 빌딩 같은 데가 더 힘듭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동부 뭐 남부 이런데. 왜 그래요? 왜냐면 땅을 한 번도 못 밟아 보잖아요. 그러네. 평소 땅을 밟지 않던 사람도 빌딩에만 살면 그 욕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예. 동부구치소 뭐 새로 진 빌딩형은 운동장이 없어요. 근데 건물 안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예. 한 교실 크기 예. 그 정도 가지고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장을 100바퀴도 뛸 수 있죠. 교실만한 조그만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햇볕을 보고 뭐 이렇게 호흡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빌딩형이. 그래서 빌딩은 단기 구금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갖다 놓고 평생 살라고 그러면 정말 힘들죠. 제가 들은 첩보에 따르면은 서울구치소에 있었을 때 윤석열이가 네. 짧게 있었을 때 그때 가족면회실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반려동물 써니와 만나기도 하고. 가족 만남의 방을 썼답니까? 예. 그건 대단한 특혜인데요. 그럴 수 없는데요. 그리고 게다가 또 이것도 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 나중에 정권 내란 바뀌면은 특검하면 내란의 연장으로 그것도 그 조사해야 내란이죠. 될 것 이것도 일종의 네. 법을 쌈싸 먹는 건데 서울구치소장 뭐 결국 과거에 자기가 임명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 이런 뭐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다면은 그러기엔 하위직이지만 네. 그래도 챙겨봐야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른 구치소 저 재소자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린 만무할 테고요.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의 빠른 재수감을 바랄 텐데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할까요? 직권 구속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이런저런 편의를 봐줘가지고 한 방을 위해서 그렇게 결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편익을 보장해 주는구나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냥 뭐 저는 지기현 판사가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많이 네. 된다는 건 뭐냐면 뭐 굳이 뭐 지하실로 드나들게 하나, 굳이 뭐 저 법정 사진 한 장 못 찍게 하나, 네. 왜 제 인권을 이렇게 윤석열의 인권만 살뜰하게 챙기나. 네. 무책임한 사람이죠. 지난번에 구속 취소 사태가 그랬잖아요. 네. 공을 검찰로 떠넘겼고 그러면은 검찰이 그렇게 악랄할 줄 몰랐거나 또는 뭐 검찰이 항고를 안 할 거라고 예측한 거거나 하여튼 둘 다 미련하거나 멍청하거나 또는 악질적이어서 나쁜 건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본안에서 판단을 흐트리지는 않는다. 그러지는 못한다. 네. 그래서 윤석열은 100% 유죄가 나오고요. 유죄가 나오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죠. 예. 무기징역이나 무기 근거밖에 없는 거고 네. 그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건 못마땅하죠. 매우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네. 법적 구속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별건으로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그렇지. 집어넣을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고요. 다른 여죄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실 계엄 이전만 하더라도 명태균 이슈도 있었고요. 그럼요. 이제 이제 빗장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자마자 곧바로 내란 특검 등이 이제 움직일 거 들어가겠죠.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예. 적폐 수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 정치 보복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란 극복만 하자, 내란 수사만 제대로 하자 해도 어마어마한 수사가 될 거거든요. 그럼 그 수사의 성과가 이를테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청 이런 데 축적되는 게 아니라 그 특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축적되잖아요. 그렇죠. 기관으로 모아지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개인에게 축적돼봐야 그건 날아가는 겁니다. 음. 그럼 검찰 입장에서 어때요? 지금 뜻이잖아요. 네. 검찰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달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수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뭐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윤석열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제 생각엔 2, 3주 정도인 것 같아요. 2, 3주 후에는 들어간다. 네. 다시.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빵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고통스럽다고 하대요. 네, 힘들어요. 게다가 또 아마 지난번처럼 재임 중에 감옥에 있을 때와 파면된 이후에 감옥 생활은 이제 또 날개 떨어졌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유, 빨리 어떻게든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 오늘 그 경찰이 대통령실과 그 이 한남동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예. 그것도 하나의 신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아니 몸 끈떨어졌다. 풀어야죠. 지금 빨리 뛰어야죠. 경찰도. 알겠습니다. 경찰도 큰일 났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에 참여했잖아요. 네, 국회 네. 봉쇄하고. 예. 하여튼 우리 민주주의가 정말 처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게끔 만든 핵심 주역은 바로 검찰입니다. 네네. 이 새끼를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 집권 이후에 어떤 플랜을 내놨어요. 기소하고 그 수사를 분리하는 그런 방안. 네.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그런 방안 얘기했고요. 공수처를 강화하는 거. 공수처는 네. 결국 이제 검찰을 잡는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셨어요, 국장님? 저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방송을 들으면서 저 박수 쳤는데요. 박수를 치셨구나. 네. 왜냐하면 이런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 민주당의 직권이 유력해요. 네.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력해요. 아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유력한 상황이에요. 그건 그렇죠.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럼요. 상식이죠. 그러면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냐면요. 이미 그런 유혹이 많이 왔을 겁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국힘 저것들을 일망타진해버리겠습니다. 국힘은요. 범죄의 혐의자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추정이지만 그럼. 뭐 이철규, 그다음에 이미 죽었지만 장재원, 뭐 이런 거 알려진 것만 해도 그렇고 추경호, 뭐 20억, 뭐 많잖아요. 명태균 나경원 게이트. 네. 지금 받고 있는 재판만 제대로 그러니까. 처벌받으면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검찰권을 동원하면 정권 초기에 네. 정적을 제거하고 쑥대밭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러면 완전 범죄 집단이라는 게 백일화에 드러나니까 네. 이왕에 범죄도 많이 저지른 데다 정권을 유지해 나가기가 쉽잖아요. 그 유혹이거든요. 달콤한 유혹이에요. 근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짐을 국민들 앞에 하는 겁니다. 아, 그런 말도 했군요. 네. 어.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도 망한다. 그렇지. 왜? 검찰에 기댔다가 적폐 수사했다가 문재인 정권이 되치기를 당했잖아요. 망했죠. 망했어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은 또 뭐 다른 이유지만 망했고 그렇죠. 나는 망할 수 없다라는 예. 건데 왜 망할 수 없냐면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일을 해야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뭐 칼을 휘두르는 자리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칼이 딱 쥐어질 수 있는 상황. 좀 있으면 50일 있다가 칼을 쥐는데 이걸 놓겠다고 한 거예요. 줘보지도 않고 네. 한 번 휘두르면 얼마나 신나는지도 알면서도 왜 자기가 당했으니까 알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 굉장히 평가하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모든 권력기관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 그렇지, 균형이 그렇죠. 작동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쪼개져야 됩니다. 민주적 통제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충실한 거예요. 검찰 문제 가장 큰 건 뭐냐면 수사와 기소가 한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하면 무조건 기소예요. 수사에서 기소로 가는데 뭐 점검하거나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자기가 수사했으니까 자기가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사또 재판이 그렇거든요.
사또가 재판을 하잖아요. 판사인데 네. 잡아오는 것도 사또가 잡아오는 거예요. 사또 네. 부하들이. 예. 그러니까 유죄의 예단이 너무 강한 거죠. 그렇지. 범인이니까 잡아왔지 내가 범인 아니면 잡아올 만큼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재판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내 이놈 내 죄를 죄를 네가 네가 알렸다. 알렸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에서 표현하지만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한 겁니다. 사또 재판이라는 것의 문제점이에요. 이제는 사실 우리 그 현대 그러니까 근대로 넘어오면서 판사와 그 수사하는 검사 경찰이 갈라져 가지고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유죄라고 데리고 온 것들에 대해서 유죄인지 아닌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그렇죠. 이 단계까지 발전이 됐어요. 네. 근데 예전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근데 윤석열이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조국 죽여. 그러면 뭐 수사 전 단계부터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정에 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판결한다 싶으면 검사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판사를 괴롭히고 그럼요. 뒷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들이 뜻한 대로 판단이 나오게끔 완전히 원님 재판으로 돌아갔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해결 방법은 하나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다. 그건 기관으로 분리해야 돼요. 수사하는 기관과 그다음 기소하는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있어야 된다.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철저한 분리. 철저한 분리. 엄격이나 철저나 다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한다는 거죠. 수사하다 보면 그 결과로서 범죄가 확인되니까 기소해서 이 사람 혼내줘야 되겠다. 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형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예 괴롭히기 수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괴롭히기 기소가 진행되는 거고 그걸 막겠다. 이건 정말 훌륭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당해봤잖아요. 최근까지도 검찰은 그렇게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계속 윤석열 따까리 노릇만 하면서. 그럼요. 옛날에 그래도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물어뜯었던 검찰인데 요즘엔 아예 그냥 대놓고 계속 이재명 후보에게 적대감을 갖고 윤석열 빨아주고 있고 이런 검찰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개혁하기 딱 좋게 스스로 그래야 그렇게. 자기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예? 내란 일당이 한 표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안절부절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어는 몸부림 발버둥 안절부절인데 예. 그래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저기 흑종원님 밥을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네,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저 대국민 메시지를 날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 진짜 검찰 개혁을 진짜 할 태세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겠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검찰의 집요한 탄압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충분히 품었고 그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 그냥 정치꾼들은 그런 그림 안 그립니다. 왜냐하면 당했으니까 오히려 더 네. 자기도 그걸 이용해서 남들을 괴롭힐 생각을 하겠죠. 정치꾼들은. 그래놓고는 또 자기도 말년에 또 당해요. 그렇죠. 또. 아이고. 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한 게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정당에서 정식으로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또 뭐 김용옥 교수랑 도울 교수랑 같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 더 굳센 약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박수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강점이 뭐냐면은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싸울 줄 모르거나 혹은 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저항을 하겠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싸울 줄 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는 개혁은 반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고 검찰 문제를 사실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도 해결 못했습니다. 워낙 힘이 세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 같은 거 생각하면 지금 참 들어도 모욕적이잖아요. 좀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노 대통령은 대화를 하면은 뭔가 풀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검사가 이완규 따위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니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네, 민주주의자니까 그랬죠. 그다음에 그 대통령 조롱하는 거 봐요. 네.
고등학교 나온 거 뻔히 알면서 몇 학번이냐고. 아 정말 나쁜 사람들. 지저분한 새끼들이었어요. 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 다 겪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비극적 죽음도 검찰이 만든 거고. 예?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마음껏 조롱했잖아요. 그러고도 검찰 개혁을 촛불 혁명에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아니. 이번에 못하면 정말 그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거죠. 문 대통령 왜 못했을까요? 아니 지방 권력에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까지 다 쥐고도 왜 못했나 모르겠어요. 그쯤 되면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러니까 안 한 거라고 자기 좀 봐야죠. 손발처럼 움직이잖아요. 이쁘게. 윤석열이가 그 등치도 있고 예? 이런 사람이 자기 앞에서 귀여움을 막 떨면 귀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제대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는데 윤석열은 와가지고 대통령님을 위해서 뭐 견마지로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저야말로 검찰을 정말 예? 대통령님의 검찰, 국민의 검찰로 바꿔놓겠습니다. 작사를 내겠습니다. 그랬죠. 아 그때 김어준 총수도 같이 그냥 뭐 아버지로 여긴다 문재인을. 네. 그러면 귀엽잖아요. 그런 저 싸구려 발령기에 넘어간 거죠. 우리는 진짜 이번에 교훈을 단단히 얻어야 됩니다. 진짜 또 그냥 이번에 그 기회를 놓친다면은 민주당은 앞으로 영원히 집권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민주당이 집권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나라의 운명이 이제 완전히 어디로 끝나는 갈지 거지. 모르는 예. 거니까요. 심각한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그걸 하겠다고 만천하에 밝힌 날이 어제여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는 보다 더 천운이 따른 것 같은데 브라질 상황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럼요. 브라질이 바로 그랬거든요. 룰라 대통령 그러고 그 다음에 룰라 후임이 호세아는 탄핵당하고 네. 그 다음에 어디 정말 어디서 주워와도 그렇게 못 주워올 것 같은 저지를 대통령 시켜버리고 브라질이 그 중남미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그 PT당 노동자당 그럼요. 집권한 이후에 정말 대단한 성과를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퇴임할 때 룰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나오고 어마어마했어요. 예. 근데 검찰의 농간이 반복될 때, 와 정말 이렇게 나라가 저렇게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단박에 후진국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유,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상황까지 왔어요. 아주 한참 후진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런 사태가 나서 국민이 막은 거죠. 국민이 네. 막았죠. 아유.